예, 안녕하세요. 저 뱅크남의 헨리 팍입니다. 예, 제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는데, 앞으로 뭐 계획이 주로 이제 부동산, 그리고 밴쿠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비즈니스,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서 지금 밴쿠버에서 성공적으로 부동산 리얼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제이슨 킴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지역에서 리얼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이슨 킴이라고 합니다. 저의 모토는 마이 리얼터 제이슨 킴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병원을 가도 나의 홈닥터가 있듯이 나의 부동산, 가장 중요한 또 큰 재산을 중에 하나인 부동산을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서 항상 물어볼 수 있고 긴밀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주치 같은, 부동산 주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마이 닥터가 있듯이 마이 리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 앞으로 계속 그런 이념으로 네. 비즈니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로 지금 캐나다 지금 기준 금리가 네. 지금 현재 4.75죠? 네, 4.75죠. 네, 사상 최대 22년 2001년 이후로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적에 그러니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자가 높으면은 일단 부동산 시장이 식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사철은 봄이랑 가을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일단 간단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전반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부터 6월 말 상반기에 전체 1년의 거래량의 3분의 2가 통상 거래가 되고요.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반기에는 3분의 1이 거래가 되는데 훨씬 더 많네요, 가을이. 그렇죠. 배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이제 여름 되기 전까지가 보통 가을 학기가 이제 9월에 시작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이사를 하고 애들 등록시키는 거. 학교 문제도 있고. 학교 문제가 크죠, 아주. 이사에는. 네. 그렇고요. 이제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제 이자율이 지금 중앙은행의 뱅크 오브 캐나다 키 인트레스트가 4.75로 최근에 2번을 사실은 올리지 않고 있다가 6월 7일 날 다시 0.25로 올려서 4.75가 됐어요. 이자가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은행에서 파이낸싱 모기지라는 거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자가 올라가면은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5 밀리언 집을 사려고 했던 분이 그게 나의 다운 페이먼트와 은행의 모기지를 통해서 살 수 있었지만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 나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금액을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보니까 프리 어프로브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기지를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 어프로브를 한 거지 그게 뭐 100% 된 건 아니고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이제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 어프로브는 가능하시면 받는 게 일단은 좋고요. 근데 이제 프리 어프로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사고 싶은 그 금액 내에 있어 가지고 집을 100%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뭐 MLS라는 그 등록된 리스팅을 찾아서 그걸 은행에서 정리를 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집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넘겼을 때 은행에서는 어프레이저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집을 샀을 때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파는 가격이랑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은행에서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은행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니까 이게 만약에 뭐 돈을 빌리신 분이 돈을 못 갚는 그 디폴트 상태가 되게 되면은 집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경매를 한다든지. 실직의 위험이 있죠. 그랬을 때는 이게 은행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이제 받을 수 있는 집이냐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럼 이제 우리 2023년 상반기는 넘어갔지만 2023년 상반기는 어땠는지 또
하반기는 어떨지. 하반기는 높은 이자의 상태에서 네.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네.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네. 뭐 이제 손님들 항상 뭐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죠.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뭐 어떨 것 그거죠. 같아요? 그때 이제 드리는 질문은 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주식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아시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죠. 저도 당장 사게. 네. 근데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이제 투자, 실거주가 아닌 실거주는 저의 정확한 답은 언제가 제일 좋으냐? 어제예요, 어제. 내가 렌트 안 내고 내 돈으로 그 은행에서 돈 빌려서 내 집을 가지면 매달 나가는 돈이 집주인한테 월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모기지를 갚잖아요. 원금도 좀 갚고. 그러니까 나의 실거주, 지금 집이 없으시다.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어제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좋은 날은 오늘이죠. 오늘.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듯이 우리가 어릴 때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파도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튜브를 타고 파도가 오면 올라갔다가 파도가 내면 내려갔다가 똑같이 집값이 오르면 올라갔다가 내리면 좀 내려갔다가 왜? 저는 그 파도를 즐기면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뭐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르면 팔 것도 아니고 내렸다고 하나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는 새를 사시지 말고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가장 빠르게 그때 환경에 맞춰서 돈을 더 모아서 더 좋은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하우스 인컴 그 한 집안의 소득은 38% 늘어났어요. 2012년에서 2013년에서 2022년 됐을 때 가계 소득이 10만 불이었다면 13만 8천 불이 됐는데 같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은 100만 불인 집은 250만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모아서 나의 드림하우스로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그때가 되면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모은 돈으로 사기에는 또 더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구매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이자가 오를 때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빌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죠.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두 가지잖아요. 월세를 얻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이 집값이 오르면 이제 팔아서 그 차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월세를 일단 한 일정 기간 동안 가야 될 때는 지금 부동산이 이제 조금은 이자가 높아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하는 이유가 이자의 그 부담이 늘어나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월세를 받아도 별로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C주에서는 주정부에서 올해도 2%로 캡을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월세를 1년간 올릴 수 있는 거를. 올리는 그런. 자, 지금 물가 상승률이 5% 하다가 지금 4.3%, 4.7%잖아요. 근데 우리 올릴 수 있는 렌트비는 2%예요. 그러면 벌써 마이너스죠, 이거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밴쿠버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떨어지는 기간은 짧아요. 1년 평균, 길면 2년. 근데 올라가는 기간은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뭐 5년 이런 식으로. 3년, 5년 이렇게 훨씬 길게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를 타지만 결국은 오른쪽 끝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완만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프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2022년 3월까지는 하늘로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다가 그때부터는 땅으로 확 떨어졌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완만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근데 롱텀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주택을 보유하시고 또 아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는 뭐 조금 좀 농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주식을 살 때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뭐 의견도 많이 듣고 샀습니다. 사고 났으면 별로 이제 공부를 안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르면 기분 좋죠. 근데 이제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많이 자꾸 내리면 이제 보기 싫어요. 안 봐요. 그러고 나서는 보는 걸 무서워해. 그러다가 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안 봐요, 그냥. 그러다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가 액티브하지 않아요. 그냥 사놓고 특히나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사실 캐나다에서 보면 이제 밴쿠버하고
토론토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뜨거운 시장이죠. 근데 밴쿠버의 평균 집값이 토론토보다 높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집은 첫 구매자는 뭐 어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빨리 때 되실 때 준비하시고, 투자자는 이제 조금 보시긴 하셔야죠. 왜냐면 이자가 높을 때는 내가 투자했는데 이게 비용이 있잖아요. 뭐 모기지 이자, 물론 우리가 비용 처리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또 지방정부 BC주에서는 이제 2%로 상한선을 정해놨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계산을 해보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쌀 때는 그냥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투자해서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잖아요. 렌트 수입이 있고, 또는 기간이 지났을 때 차익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렇죠. 캐피탈 게인이죠.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나왔던 지표를 보면 밴쿠버는 믿고 투자할 만한 지역이다. 왜 사람이 많이 오고 이민자 또 뭐 유학생 뭐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 적어가지고 워크퍼밋 받는 분도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 지역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네. 그럼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뭐 여기로 오실 계획에서 시장이 언제 사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뭐 언제 사야 되냐는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그 답변하고 동일하게 가야 되고요. 네. 단지 이제 밴쿠버하고 토론토 시장은 뜨겁다 보니까 뭐 사스카추안이나 위니펙이나 또는 알버타나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관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패턴들, 그렇죠. 예. 네,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되죠. 네, 이제 실례로 우리가 알버타 예를 이렇게 들어보죠. 뭐 캘거리라고 예를 들면은, 캘거리에서 만약에 이쪽에 집을 사서 오시려고 하는데, 캘거리에서는 지금 내가 집을 사겠다고 오퍼를 쓸 때 디파짓이 우리도 밴쿠남도 또 캘거리 계셨잖아요. 캘거리도 또 왔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통상 퍼센테이지로는 얼마를 내나요? 그러니까 디파짓 할 때 일단 거기는 조건을 많이 붙여요. 뭐 은행에서 내가 모기지를 받아야 승인이 나야지 네 집을 사겠다. 뭐 그다음에 디파짓도 1%, 2%, 2%. 네, 1% 디파짓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 여러 가지 걸어놓고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끔 많이 걸어놓죠. 네, 물론 여기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조건을 당연히 많이 넣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계약서상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내가 사고 싶은, 내겠다는 오퍼하는 금액을 적죠. 다음에 이제 내가 조건을 달죠. 그리고 이제 디파짓을 내가 얼마를 낼 거냐 이렇게 쓰는데, 그게 이제 타 지역 분들이 좀 고려하셔야 될 게, 밴쿠버는 평균이 5%예요. 내가 집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100만 불짜리 집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 집이 저한테만 마음에 들까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정말 특이한 취향이 아니면은, 제 마음에 들면 우리 밴쿠남 마음에 당연히 더 드실 거고, 제가 오퍼 쓸 생각이 있으면 밴쿠남도 오퍼를 쓸 확률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집을 꼭 사고 싶은데, 캘거리 스타일로 1% 디파짓, 10,000불 디파짓 낸다 그러면은, 그 셀러가 딱 봤을 때는, 오퍼를 다 받아서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 리얼터 상대방 리얼터는 정말 사고 싶어 한다는데 장난치나? 이런 얘기가 그럴 수 있죠. 밴쿠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에 들면 5% 이상 써요. 7%도 쓰고 8%도 쓰고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꼭 사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시는 그런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부동산 관행이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쪽에 로컬에 있는 이제 저와 같은 밴쿠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얼터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조건도 얘기하셨는데, 조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바뀐 법령도 있고, 그걸 하나 설명해 드리면, 자, 조건이라는 건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했을 때 이런 게 충족이 되면 산다. 그러면 조건을 달았으니까 조건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죠? 통상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오퍼가 억셉트가 되면 나는 일주일 동안 은행하고 다시 얘기해서 돈이 꼭 나오는지 알아보고,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집을 면밀히 이렇게 잘 살펴보고,
또 공동주택, 타운홈이나 아파트 콘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단지가, 그리고 이 단지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예비 자금, 우리가 CRF, Contingency Reserve Fund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튼실하게 잘 모여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돈이 안 모여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팍 터지면은 뭐 고칠 그때는 수가 반성회 없구나. 해가지고 네. 돈을 엘리베이터가 쓰는 경우도 있겠네.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엘리베이터는 정기 점검도 해야 되고, 뭐 파이어 점검도 해야 되고, 보일러, 온수통, 그죠? 에어 컨디셔닝 머신. 그다음에 아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20년, 25년이 되면 이제 지붕, 그다음에 외벽,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돈이 잘 모여져 있는지 그것도 이제 봐야 돼요. 그 서류를 이제 2년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2년치를 받아서 내가 면밀히 읽어보고 내가 승인을 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회의록을 본다는 말씀. 그렇죠. 회의록 이제 주민회의 회의록. 주민회의 반상회를 미닛이라 해요. 회의록을. 그것도 있고, 또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그 엔지니어링 컴퍼니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 감정 보고서를 디프리에이션 감가상각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다가올 큰 공사가 뭔지 그거 보면 다 나오고 하니까 돈은 얼마나 잘 대비가 돼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봐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집을 판다고 내놨는데 이 파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한국어로 치면 이제 그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사람이 과연 내 앞에서 돈을 내가 지불을 그렇죠. 해도 되는지. 이 계약서상에 셀러가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등기부 등본에는 두 명이 있어요. 와이프와 남편이 이 부부가 돼 있는데 파는 데는 한 명만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셀러고 그 사인을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불미스럽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고 가겠다고 상대 배우자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다는데 통상 일주일을 가지는데 시장이 뜨거우면은 조건 없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있거든요. 클린한 상태로. 그 오프들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2022년, 2023, 2021년, 2022년 3월까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를 보호하고자 BC추정부에서 조건을 안 달더라도 사흘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accept 된 다음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사흘이에요. 그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 accept가 됐어요. 오프를 써가지고. 그러면 내일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일요일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자정까지 우리가 필요하면 은행에 다시 상담하고 인스펙터도 데려가서 하고 서류도 꼼꼼히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사흘 동안 이제 내가 마음을 정말 마음에 드니까 조건 없는 오프를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자, 그런데 사흘이 주어져 있다면 계속 고해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다 그냥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인스펙터를 봤더니 이거 뭐 문제 너무 크다. 서류를 읽어봤더니 이거 뭐 앞으로 회의록을 봤더니 뭐 빅 프로젝트가 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돈을 한 2만 불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내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서브젝트 프리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그럼 내가 이제 마음을 변심이라기보다는 나의 의사를 철회해야 돼요. 그걸 rescission right period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마음을 바꿔 먹는 분은 해피하죠. 사흘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팔겠다고 한 셀러는 악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내놓고는 미안해?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한 경우가 막 10건이 되면 30일 동안 집을 못 팔고 그냥 허송세월을 할 경우가 있겠죠. 우리 가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시간만 가고 이거 뭐 계속 마음만 상하고 그래서 이제 BC추정부에서 법으로 그거로 정했어요. 서브젝트 프리를 했는데 이제 rescission period, 그 right period를 겪었는데도 그때 마음을 의사를 번복하면은 피가 있습니다. 0.25%.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집을 100만 불에 사겠다고 오프를 썼으면은 100만 불의 0.25%는 2,500불을 셀러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경우가 저도 몇 번을 봤어요. 예. 네, 그게 6,000불 내는 걸 봤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PC주에만 있는 규정이니까 네. 이제 저와 같이 이 PC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얼터라고 면밀하게 좀 상의를 하셔야 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뭐 위니펙도 있고 토론토도 있고 캘거리도 있고 에드먼튼이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타주에서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은퇴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런 분들은 여기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네. 미리 이런 것들은 상담하시고, 또 세법과 관련된 것도 PC주만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또 네. 캐나다 전체와 다르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밴쿠버는 캐나다에 사는 이 4천만 인구가 은퇴를 하면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주고, 또 세계 유엔 조사에서도 매년 살기 좋은 도시로 1 아니면 2위로 꼽히는 도시고 해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고픈 1등이에요. 항상 밴쿠버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날씨가, 우리가 지금 위도가 49도이지만 날씨가 따뜻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이러한 환경에서 부동산 이 집을 어떻게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인터뷰 숙제가 남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첫 구매자가 어떻게 집을 빨리 사야 될 것인가, 그러한 프로젝트, 또 타주에서 이제 오늘 얘기한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집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될 것인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집을 구매해야지, 어느 시기 때 이자가 올라갈 때 사야 좋은가 내려갈 때 사야 좋은가, 이러한 숙제들, 이러한 것들을 차차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앞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상담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 예. 연락처가 밑에 있습니다. 그쵸, 예, 링크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하면 저희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밴쿠남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